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소고기를 세분화해서 먹는 고기 좀 먹어본 민족이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먹어도 늘 옳은 소. 하지만 소고기 중에서도 희귀해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먹는다는 귀한 부위 토시살을 이용한 퓨전 한식을 비롯해서 소의 엉덩이뼈에 붙어있는 부드러운 고기를 통째로 쪄낸 방치찜까지 신축년을 맞아 입맛 심쿵하게 만드는 별난 소고기 요리들을 소개합니다. 대전시 만년동의 한 식당.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나봅니다. 사장님, 이게 어떤 부위길래 이렇게 크기가? 우리 집 대표 메뉴는 방치찜을 만드는 이 한우 꼬리 방골죽입니다. 예로부터 귀하게 쓰이던 속꼬리와 충청도 사투리로 방치라 불리는 엉덩이뼈를 이용한 오늘의 찜 요리가 이게 소 한 주인공입니다. 마리인데요. 이제 요 반마리를 가지고 방치찜 한 개를 하는 거고요. 뭐 잘 드시는 분은 뭐 2분도 드시고 3분도 드시고 전부 나가시면서 너무 과식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다고 하시니까 예. 저 그 맛이 너무 궁금해요. 빨리 맛보러 가보고 싶어요. 보여드려야죠. 네. 어마어마한 크기의 뼈는 일단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요. 그리고 큰 솥에 잘라놓은 뼈들을 넣고 1차로 삶아줍니다. 이곳에서는 풍부한 육즙과 깊은 풍미를 위해서 한우 암소만을 고집한다고 하는데요. 사장님, 구수한 냄새가 진짜 너무 좋은데 숫소나 이제 거세에서도 잡내가 나거든요. 근데 암소는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죠. 초벌로 삶아낸 뼈는 건져낸 후 찬물 샤워를 해주고 깔끔한 맛을 위해 일일이 기름기를 제거해줍니다. 이제 그 맛도 깔끔해지고 몸에도 좋지 않은 부분은 다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기를 제거한 뼈를 3시간가량 푹 삶았다가 건져내면 이렇게 보기에도 탱글탱글 탄력 있는 살점들이 그 자태를 뽐냅니다. 고기가 야들야들한 이 탱탱한 게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그렇죠. 여기 지금 아주 적정하게 돼서요. 요 꼬리를 보시면 해체되지 않은 순간에서 아주 야들야들하게 잘 익혔습니다. 이제 찜기에 고기를 가지런히 옮겨 담고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들을 아낌없이 올려줍니다. 서산 마늘, 청양고추요. 맛있는 한우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이 농산물 중에서 최고들만 선별해서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맛의 지존, 암소의 방치뼈와 신도보리 충청의 특산물들이 총출동해서 세계의 만남을 이룬 방치찜. 원기 회복 보양식 대령입니다. 드디어 푸짐한 방치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냄새만 이렇게 맡아도 벌써부터 몸보신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 좋긴 한데 네.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가 기승하는 겨울철에는 최고죠. 자, 그럼 살을 발라내 볼까요? 집게로 뼈를 잡고 툭툭 건드리기만 해도 부드러운 살들이 후두둑 떨어져 나옵니다. 부드럽지만 쫄깃해 보여요, 또. 부드러운 부위도 있고 쫄깃한 부위도 있고 가장 맛있는 부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꼬리 부위인데 따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커다란 뼈만큼이나 붙어있는 살도 많고 다양한 식감을 맛볼 수 있는 방치찜. 거기에 인삼과 대추, 마늘 등 각종 약재들이 더해져서 향기만으로도 이미 합격입니다. 고소하고 고기도 정말 부드러우면서 고기가 이 결대로 이렇게 살살게 이렇게 찢겨지는 이 그렇죠. 느낌이 너무 잘 나고 고기에 이런 깊은 맛도 나면서 그냥 인삼, 대추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요. 진짜 제대로 되는 이게 몸보신을 제대로 한다는 이런 느낌이 나요. 이게 소 부위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부분이에요. 귀한 보약 한 첩을 들이마시듯 국물까지 남김없이 들이켰는데요. 쫀득하면서도 부드럽고 고소하면서 깊은 풍미가 있는 방치찜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와, 제 방문 의사 200%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번엔 돌문어를 통째로 넣어주고 전복과 키조개까지 더해주면 해방찜으로 돌문어가 변신 이 완료입니다. 고기들과 이 채소들을 싹 이렇게 감싸면서 와, 이제 바다다. 지금 냄새 맡아보면 버터 향이 나죠? 예, 예.
해산물은 싱싱하면 이렇게 뻣뻣한 냄새가 납니다. 시선을 강탈했던 돌문어. 질겨지기 전에 잘게 잘라놓고요. 소고기와 해산물이 만나 국물 맛이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와,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고깃찜을 먹던 이 육수에 해물을 넣어서 먹으니까 개운함과 깊은 이런 묵직한 맛도 있으면서 와, 보약인데요? 식재료는 거짓말을 하질 않죠. 고기에 해산물에 진한 국물까지 정직한 맛의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만남이 세기의 만남. CF 나올 때 누가 익살스럽게 그러더라고. 이게 맛있냐니까 뭐 정성? 그러는데 그게 정답이야. 그 광고에서 핵심 찌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소면을 넣어 먹으면 그 맛 또한 별미겠죠. 소면 흡입하는 소리에 사장님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옆에서 제가 추임하네요. 아, 미래의 내 남자친구 보고 있니? 우리의 첫 데이트 장소는 이곳이야. 기억해둬. 두 번째로 찾은 곳은 퓨전 한식 레스토랑입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앉아 맛있게 먹고 있는 건 소고기 피자인데요. 이곳에서는 소고기 중에서도 특별한 부위인 토시살을 요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피자보다 더 맛있어요. 소고기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 토시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살이 부드럽고 담백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토시살을 구경해 볼까요? 토시살은 소갈비의 횡격막 안쪽에 붙어있는 두꺼운 부위로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토시살은 1kg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00g에서 한 1k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모양이 옛날 저희 어머니들이 바느질 할 때 끼시던 팔토시 그거랑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토시살이에요. 진짜 옛날 때 이런 모양이죠, 이 토시가.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고기의 색보다는 살짝 더 진한 느낌이죠. 일반 살코기라기보다는 내장 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소고기보다는 어두운 편이에요. 대신 육즙이 많고 이 섬유질이 다른 소고기보다 두꺼워서요. 쫄깃한 느낌이 좀 강한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맛은 뛰어나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위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시살에만 집중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수 있었던 건데요. 먼저 간장을 베이스로 한 비법 양념에 절여 직화구이로 불맛을 낸 토시살 간장구이를 맛보기로 합니다. 일반적인 소 불고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방에서 막 고기 굽는 냄새를 맡을 때부터 너무 맛보고 싶었거든요. 네. 지금 막 침이 고이는데. 먼저 순수하게 고기만 한 점 집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이 간장 양념과 육즙이 막 들어오는데 밥도둑이다. 토시살은 저렇게 두껍게 잘라서 네. 드셔야지 그 맛을 제대로 질감이 쫄깃쫄깃하거든요. 두툼하지만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지닌 색다른 토시살. 갓 지은 밥과 함께 먹으면 극강의 고소함이 맛의 신세계를 열어주고 향긋한 깻잎과 함께 쌈을 싸서 먹으면 그 또한 별미입니다. 이번엔 멕시코 양념인 타코 시즈닝을 뿌린 뒤 그릴에 구운 토시살을 우리 궁중 요리에 접목해 보는데요. 갓 구운 토시살에 아보카도와 새송이, 파프리카 등 9가지 토핑 재료를 곁들여 함께 먹는 토시살 구절판입니다. 한식과 양식의 절묘한 조화가 눈길을 끌죠. 와, 제 눈앞에 사극에서만 보던 화려하고 정갈한 구절판이 준비가 됐습니다. 마치 제가 중전이 된 듯한 김이상궁을 들라 하거라 이러면 될까요? 네. 보통 그 구절판 하면은 그 밀전병이 나오는데 오늘 같이 나온 이거는 빵인가요? 피타브레드라고 피타브레드. 네, 그리스 지역에서 먹는 네. 빵이거든요. 이스트로 밀가루를 발효시켜 만든 둥근 모양의 납작한 빵인 피타브레드. 반으로 자르면 주머니처럼 가운데가 벌어지는데 그 안에 취향대로 속재료를 빵빵하게 넣은 후 이탈리안 드레싱을 뿌려 샌드위치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세뇨리타, 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타코 생각도 나고 우리가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었던 그런 고기 생각도 나고 월남쌈에 막 싸먹던 그런 네, 채소쌈들 그것도 딱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이쪽 나라 갔다 저쪽 나라 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와. 음식으로 즐기는 세계 여행이 이런 기분일까요? 담백한 빵과 토시살 그리고 갖가지 채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다채로운 맛을 선물합니다. 말랑말랑하고 어떤 건 또 아삭아삭하고 네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고기가 내가 토시다 하면서 가자 얘들아 하면서 이렇게 싹 내리고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주인공은 네. 토시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인공이 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사장님, 제가 오늘 토시살 요리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네. 저도 이제 사장님한테 또 선물을 또 드려야죠. 네, 어떤 선물이? 삼행시 선물 가겠습니다. 제가 그럼 운 한번 띄워드릴까요? 네. 토시살아! 시끌벅적한 이 내 마음을 살포시 달래주는 너는 사랑이야. 소고기는 풍부한 단백질과 함께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 겨울철 에너지 공급원으로도 제격입니다. 또한 소는 한 푼밖에 버릴 것이 없다는 속담처럼 각종 부위를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데요.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색다른 소고기 요리로 활력을 불어넣어주면 어떨까요? 얼쑤 좋다. 장구 그 자체는 움직임 자체예요. 국악기의 90% 정도가 수입되는 요즘 대를 이어 장구를 만드는 명인이 있습니다. 장구 명인과 함께한 신명나는 시간 지금 만나봅니다. 정읍 샘거울 시장 1914년 처음 문을 연 뒤 무려 10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가는 곳인데요. 이 전통시장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정겹네요. 옛날 솥이네. 아니 전주에서도 못 봤는데 여기 있어요? 정읍에 이런 솥이 있어. 설령혜 씨가 시장 나들이에 푹 빠진 그 사이 어디선가 흥겨운 악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시장에서 웬 장구 소리가 들리네요? 저희가 오늘 발끝이에요. 여기 계세요? 이거 북이 많은 거 보니까 아마 이 집인가 봐요. 특이하네. 이것도 중국 스타일이네 이것은. 장구 소리에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설령혜 씨. 시장을 울리던 흥겨운 장구가락의 주인공은 대를 이어 전통 악기를 만들고 있는 전북 무형문화재 12호 서인석 악기장입니다. 완전 수수구 공연이네요. 글쎄 연주 실력이 한번 깜짝 놀랐고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호남 농악의 발상지예요. 여기 정읍이 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곳에서 이 악기 제작의 터를 잡고 지금 저희는 시작을 해서 체험 겸 판매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도농악의 발상지 정읍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장구와 북을 만드는 명인. 그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할아버님 때부터 계속해서 그 만드는 방법을 알았고 또 아버님 때에서는 직접 새시풍속을 이렇게 관장을 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업이 돼버린 거죠. 서인석 명인의 작업 공간을 찾았는데요. 왜 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요거는 이제 다 악기 만드는, 장구나 북을 만드는 재료예요, 이게. 명인의 악기에는 특별함이 있는데요. 시간과 명인의 손길이 더해져야만 완성된다는 점이죠. 이게 다 오동나무예요. 장구가 목이 이렇게 가늘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해서 깎는 거예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명인이 직접 통나무를 패고 깎아가며 장구를 제작하는데요. 이렇게 전통을 잇는 방식은 명인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하나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굳이 기계를 안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동나무는 지금 재질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네. 이런 소도구를 이용해서 계속 쳐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깎고 말리는 과정이 거듭될수록 나무는 더욱 깊은 소리를 냅니다.
소리 근데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장구 형태가 잡힌 나무는 세밀하게 다듬어가며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 장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아까 만졌던 나무하고 지금 선생님이 깎아낸 거 내가 이거 지금 주워가지고 하니까 벌써 촘촘해졌어요. 벌써 달라요. 그 나무 안 긁거든요 지금. 나무 나이테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깎아야 깎여져요. 세로로 대패가 가야 되는데 가로로 이렇게 대패가 가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더 약해져 버려요. 나무를 다루는 학문이네 이것도. 예, 과학이네 과학 말하자면. 작업실 한쪽 손때 묻은 작업 도구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그에겐 단순히 낡은 도구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돼 보이는데 언제 벌써 보통 이게 할아버님 때예요. 지금 보통 할아버지? 예, 할아버님께서 쓰셨던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도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항상 그 숨결은 같이 느끼는 거죠. 서인석 악기장은 전통악기 제작 방법을 이론적으로도 확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음악적 요소만 있지 제작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 내 악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장구 제작 기법에 관한 연구 논문집을 내가 냈어요. 그 음악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도 새롭게 국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해줬어요. 전통이 단절되지 않길 바라는 명인의 마음. 다양한 세대에게 교육을 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하며 맥을 잇겠다는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중국에 항상 북을 치거든요. 경사스러운 결혼식이라든가 축제라든가 빼먹지 않고 큰 북. 우리 한국에서 뭐 그러니까 증이라든가 비슷하게 그런 악기들이 있어요. 근데 소리는 다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장구나 북은 단순히 하나의 형태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풍물이나 사물놀이용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어울리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잘하면 어떡한데요? 때로는 하기 싫다가도 이렇게 하나씩 완성품을 다 해놓으시면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좋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게 놀라운 게 뭐냐 이거 사면 이거 누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북을 보고 유독 반가워하는 설령혜 씨. 白日依山尽，黄河入海流。欲穷千里目，更上一层楼。 세상에 어떻게 이 유명한 시를 선생님이 쓰실 때 나는 어느 소희가 와서 쓴다는 걸 쓴 줄 알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일. 그에 대한 고민은 새로운 악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흩어진 파장될 수 있는 소리를 나는 재현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다 양쪽을 붙이는 것에 더 이상되는 소리가 있었더라. 다 재현을 해봤어요. 아 이거였었구나. 방금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장엄하게 울리는지 정말. 이 시하고 딱 어울리구나. 맞아요. 명희는 장구 악기장인 동시에 장구 연주자로도 유명한데요. 전주 대사슴놀이 설장구 부문에서 장원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장구북이라고 하는 풍물 위주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전의 음악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들 같이 와서 고민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장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았으니 이제 한자락 놀아볼 시간이죠. 실력이 늘수록 두 사람의 흥도 차오르는데요. 그렇지. 됐다.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흥이 많은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 장구 하나를 치면서 민요가 저절로 나오고 춤이 저절로 나오고 매력적이라는 걸 제가 느꼈죠. 한국의 전통악기. 같이 가보자. 감사합니다. 세상에. 장구 소리, 북소리가 최고의 인간의 호흡과 움직임과 같은 소리를 내더라. 정말 살아있는 인간이다.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명인이 오로지 장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보이지 않는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셔야 돼. 이렇게 잡고 휙.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신대? 몇 년 됐대 사모님? 몇 년 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시집 와서부터 하는 게 한 38년째 돼요. 38년 그럼 난 달인 하나 비교 안 하고 아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역시 달인이네. 난 비교는 안 되네. 남편과 아버지가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길을 반대도 했지만 지금은 아들도 가업을 이어가야 하나 희망 섞인 고민 중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있고 하고 조금씩 해보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하니까 안적하게 이제 배우려면 이제 많이 힘들 것 같다. 요거를 보세요 다들. 요거 제가 첫 작품이랍니다. 저희 정성이 들었어요. 첫 작품인 만큼 가장 먼저 써보는데요. 아 이것도 또 처음 써보니 이거 뭐라고요? 곡갈이래요. 한국의 곡갈인데 제가 처음 써봐요. 곡갈도 썼겠다. 속옷춤 한 자락 배워볼까요? 사뿐사뿐 가벼운 발재간. 마지막 포즈까지 별 5개입니다. 곡을 치면서 하니까 좀 처음에는 헷갈리지만 그래도 조금만 리듬을 타니까 더 흥이 있네. 이게 바로 요즘 핫한 K흥이라는 건가요? 물오른 흥에 신바람이 절로 납니다. 중국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장구를 직접 몸으로 두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악기와 혼연일체가 된다고 할까?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이 지켜지고 있구나. 되도록이면 이걸 많은 악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고 또 후대들이 제대로 우리가 한국 악기에 대한 어떤 전통성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직 자신의 손길을 이용해 나무에 숨결을 불어넣는 서인석 악기장. 대를 이어 전통 수제 장구 제작의 길을 지켜오고 한국의 멋과 흥을 알리는 그를 응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발전은 그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를 여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권리를 넘어 삶의 동반자가 된 인공지능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드론입니다. 제주에서는 해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들을 선보이는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달라진 지구를 주제로 17개국과 250여 편이 출품돼 코로나19로 변화된 인류와 지구의 모습들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작년하고 오랫동안 유럽 전역으로 한국을 좀 다니면서 촬영했던 작품들을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모아서 낸 그런 쇼릴이라는 형식의 작품을 출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뉴얼 수동 모드로도 촬영을 대부분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드론도 인공지능 모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을 따라오는 팔로우 모드라든가 이런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 작품에 보시면 중간중간 활용해서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드론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연결합니다. 눈으로 보기 어려운 경이로운 지구의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낼 뿐만 아니라 팬데믹 시대 사람들의 일도 대신합니다. 지금 드론에는 이미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해외사를 보면 요즘 이제 팬데믹 상황인데 팬데믹 드론이라는 게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다수군중 속에서 발열이 있거나 또는 콧물이 흐르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힘든 재재난 지역이라든가 또는 팬데믹 상황이라든가 또는 사람보다 훨씬 가성비가 높은 지역에서 드론들이 AI와 접목된다면 훨씬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산업혁명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18세기 증기기관 발명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전기기술의 상용화와 함께 자본주의가 정착하는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기술 시대를 연 3차 산업혁명. 그리고 마침내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사람과 사물, 공간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래 세대들의 핵심 역량을 높이는 건데요. 학자들은 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교육의 혁신을 강조합니다. 전형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를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다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수학 교육의 혁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게 쉬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리해지는 만큼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협업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세대입니다. 제주 혁신성장센터에서는 제주도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딥러닝 체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초 지식을 익히고 오감을 열어 맥락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교과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대학교 수준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이 약간은 최신 기술하고는 좀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정확한 앞으로 정말 초등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교육이 꼭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이번에 JDC에서 계기가 주어져서 처음으로 이러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코딩 교육부터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제주도 내 고등학생들의 인공지능 스피커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AI 스피커에 전원을 켜면 LED가 켜지고 전원을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원이 꺼지는 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할 내용인데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크릴 통 안에 부품을 조립하고 음성 인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으면 되는데요.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본적인 원리, 동작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걸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만들면서 구현을 해보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조립이 끝나고 이용자가 음성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지금 날씨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65도, 최저 기온은 56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지금 시간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2분입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불리함이 분명히 있겠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은 언제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올지 몰라도 그것이 가지고 오는 편리함과 기술의 발전들은 결코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일자리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합니다. 감성에 기초한 예술 관련 직업은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반면 기계로 대체되는 일자리 또한 많아집니다. 직업이 지금 아주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크게 바뀝니다.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트럭을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백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자율주행차로 바뀌게 되면 전부 다 실업자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될 정도로 그게 이제 멀지 않은 시대에 올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지역 어르신들의 안심 돌봄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르겠다. 서귀포 관내의 신청 가구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시청에서 왔고요. 저희 어르신들 말벗 하는 로봇 설치해드리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줄 인공지능 스피커가 연결됐습니다. 초록색의 앙증맞은 모습인데요.
이 기기는 다솜이라고 하는 AI 돌봄 기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비대면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심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기 저 친구 부를 때 누구야, 영이야, 순이야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부르듯이 얘도 이름이 있어서 얘 이름은 뭐냐면은 다솜이. 예. 다솜아,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29분이에요. 최근에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네, 지금은 이제 어르신하고 친해지는 기간이라서 말씀을 해도 조금씩 더디게 반응을 하는데 그 과정을 넘어서야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솜아. 네, 다솜이가 듣고 있어요. 트로트 좀 들려줘. 네, 지금. 트로트 좀 들려줘. 말도 곱고 시간도 골아주고 약 먹는 시간도 골아주고 밥 먹는 시간도 골아주고 다 해주니까 아들보다 딸보다 더 좋아요. 형제가. 그래서 나같이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걸 실천해서 같이 친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으로 시작된 인공지능 스피커. 실버 세대들의 건강과 생활을 관리해주는 개인 비서이자 정다운 벗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담당자가 이용자의 전력 소비량을 확인 중인데요. 장년층 1인 가구 중에 안부 살핌 서비스 대상자분들 중에 이제 경계로 알림 문자가 와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전력 사용량과 통화량을 분석해 기록하고 평소와 다른 비정상 패턴을 감지하면 바로 복지 담당자에게 알려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에 계속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따님 집에 계속 오래 나가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예. 그래서 별로 전기 사용 안 해서 이렇게 온 거구나.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복지는 사람과 사람이 협업이 중심이 되는 복지였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AI, 그리고 사람과 빅데이터가 협업하는 질 높은 복지, 그리고 명품 복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협업으로 일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세상은 편리해졌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따뜻한 미래 기술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아 제가 이렇게 예쁜 한복을 입고 왔는데요. 오늘 이 한복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강릉시 옥천동에 자리한 한 한복점을 찾았습니다. 역시나 우아하고 단아한 한복들이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예쁘게 입고 있는 한복을 디자인하는 분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이분들의 특별한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릉에서 한 20년 가까이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인정입니다. 강릉에서 한복 디자인을 하고 있는 최은성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지금 얼마나 운영이 된 거예요? 지금 저희 친정 엄마 때부터 하셨으니까 거의 한 7, 80년 가까이 된 한복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7, 80년이요? 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거의 7, 80년이면 옆에 계신 분은 지금 한복을 배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딸이에요. 따님이세요? 예, 3대째 지금 이어가고 있는 특별한 한복집이죠. 3대. 네. 반백년의 세월 이상 할머니가 쓰셨던 옷감과 각종 도구들은 이제 단순한 추억을 넘어 이 한복집의 보물이자 역사로 자리매김해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또 직업을 갖고 있었고 제가 사실은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친정 어머님이 그 손을 놓으셔야 할 때가 돼서 너가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시작을 했고요. 지금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사실 얘도 이제 절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한복이라는 게 전통 우리 의복이잖아요. 그러면은 뿔인데 대를 누군가는 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보고 누군가 이었으면 좋겠는데 너가 이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이제 엄마께서 하시는 걸 보고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네, 힘든 일도 많고 해서 저는 처음에 이제 아이들을 좋아해서 이제 유아교육과로 진학을 해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게 원래는 꿈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의 반강제와 설득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멘토로 삼은 딸은 궁중복식연구원에서 침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손님이 혹시 있었을까요? 잊혀지지 않는 손님이 계셔요. 친정 어머님은 강릉 분이시고 시어머님은 영국 분이세요. 영국 분이세요? 네, 저희 집에는 글로벌합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강릉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친정 어머님이 시어머님도 같이 한복을 입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의를 했는데 시어머님이 단칼에 이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입으시려고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분이 경복궁에서 그 젊은 처자들이 입고 다니는 한복 보셨죠? 네. 깜짝 놀라신 거예요. 한복 입은 모습을 보고 당신이 생각한 한복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런 한복이면 나는 안 입겠다.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면 친정 어머님만 한복을 입으시고 시어머님은 그럼 양장을 하세요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입습니다 하고 이제 사진을 보냈어요. 네. 영국에 사진을 보내니까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오 이게 이 옷을 입고 하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나 입겠다.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원래 한복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막 아우 최고라고 이제 입고 아주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그 혼주 두 분은 지금까지도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네. 워낙 다양한 종류의 한복이 선을 보이는 요즘. 그렇다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한복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우리 선생님이 딱 저에게 맞는 옷 한번 골라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해드리는 게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요즘 트렌드가 파스텔 톤이에요. 요거는 조금 진한 배색이고 그래도 또 이게 어울리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딱딱 정해진 규칙화된 게 아니거든. 자신의 키와 체형은 물론 얼굴형과 피부톤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해주는 베스트 한복을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복을 보시면은요, 수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듯이 이건 은박이에요. 금박, 은박이 있는데 은박, 금박을 찍을 것이냐, 이렇게 수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아무것도 수도 없이 은박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 색감 그 자체로 또 연출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데 뭐를 입으셔도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행복한 고민 끝에 최혜선 리포터가 고른 한복은 아까 입고 오신 옷도 잘 맞으셨어요. 잘 입고 오셨는데 지금 입으신 옷도 또 그 나름대로 화사하고 밝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트렌드가 또 이렇게 날개를 또 하나씩 달아가지고 이걸 또 되게 좋아하셔요.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셔요. 한번 돌아보실래요? 네. 이 느낌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아니 리포터님하고 잘 어울리셔 지금. 잘 어울려요? 예. 다 어머님과 따님분의 안목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녀가 함께 갖고 온 한복집에서 새로운 꿈을 빚고 싶다는데요. 목표라기보다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 지인들이 한복을 다 입고 한 5, 6분이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런 것도 한번 연출해보고 싶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베네부터 시작을 해서 갈 때까지 우리의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 변천사.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일대기죠.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페스티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애완 반려동물을 위한 한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의 한복과 그리고 요즘은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갈 때 입는 수의까지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서 이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함께 걷고 있는 한복 디자이너의 길. 앞으로도 두 분의 노력과 열정을 담은 우리 옷 한복 많이 지어주길 바랍니다. 소박한 재료로 뽑아내는 이국의 멋과 깊은 맛. 보자마자 마음을 홀랑 뺏기고 말걸요? 좀 신선하고 건강해지는 맛? 참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바로 눈으로 시작해 입으로 완성하는 확실한 행복의 맛. 경이로운 퓨전 요리 맛보러 갑니다. 시원하게 뻗은 마창대교와 바다, 창원의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귀산동에 왔는데요. 첫 번째 맛집은 바다 풍경과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여기 기산동은 깨끗해서 친구들이랑 드라이브 하기가 참 좋아요. 근데 보기 드문 좀 이색적인 이런 월남쌈과 시원한 백합국수 먹으러 저희는 친구들이랑 교대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음식만으로 동남아 느낌 물씬 나죠? 아시아 퓨전 쌀국수 전문점인데요. 주 메뉴로는 도마쌈이 있고 그다음에 뭐 프리미엄 쌀국수, 그다음에 마리네이드 돼지고 고기 덮밥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희 가게만 좀 독창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쌀국수를 컨셉으로 잡았고 타 매장에서는 드실 수 없는 메뉴 뭐 이런 부분이 좀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월남쌈이 아닙니다. 테이블당 하나씩은 주문한다는 도마쌈. 센터를 담당하는 돼지고기가 비법인데요. 도마쌈은 저희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께가 아주 얇은 편이기 때문에 그날 작업한 고기는 그날 해결하는 순으로 저희가 일단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쌈을 싸서 먹었을 때 제일 구색이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요소들로 했고, 근데 이제 와사비가 쌈을 싸서 먹었을 때 맨 마지막에 되게 깔끔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뒷마무리를. 칠리, 레몬, 고추냉이, 땅콩, 소스만 무려 4가지. 취향대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칠리는 좀 새콤달콤하고, 땅콩 소스는 달콤하고 달콤 고소하고, 레몬 소스는 깔끔한데 새콤하고, 거기다가 겨자를 또 마지막에 곁들여 놓으면 맞다요. 저도 원래 싸먹는 걸 잘 안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울려져가지고 땅콩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도마쌈의 담백함으로 미각을 깨웠다면 다음은 시원하고 얼큰한 쌀국수로 식욕을 깨울 차례.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오른 백합으로 맛을 내서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인데요. 저희 프리미엄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표고버섯과 마늘, 양파, 그다음에 루라고 하는 그런 재료가 들어가는데, 초반에 이제 잘 볶다가 야채가 완성이 되면 백합 육수를 넣고 거기에 이제 맛내는 가미를 해서 봉골레 파스타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그런 국물 맛을 지니고 있는 좀 퓨전식 쌀국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고기 육수의 쌀국수와는 또 다른 매력. 시원한 국물의 끝판왕. 숙취해소에도 딱입니다.
저희 쌀국수 해장할 때 국물도 시원하고 해장이 엄청 잘 돼요. 쌀국수가 원래. 이 백합 쌀국수는 전혀 부담이 그러지 않고 자연스러운 맛으로 깔끔한 맛을 내는 거라서 너무 맛있어요. 식사의 마무리는 역시 밥이죠. 호기심 자극하는 모양새와 부드러운 맛으로 호불호도 없습니다. 마리네이드 덮밥 같은 경우에는 베르시 소스라고 하는 소스가 또 가미가 되고 이제 또 와사비랑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드시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다 담백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덮밥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술 뜨는 사이 베트남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 좋은 포만감이 찾아옵니다. 야채를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저희 이렇게 중년 저희 아주바들한테는 참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 이제 보답해 드리고자 앞으로도 변치 않고 이제 한결같은 맛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의 두 번째 맛집은 그 옛날 대표 외식 메뉴로 추억 여행이 가능한데요. 뭐죠? 힌트 좀 주세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칼질 좀 하러 왔어요. 매콤하고 있어 맛있다. 포크와 나이프만으로 특별한 날이 되는 마법. 햄버거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다들 추억 하나씩은 있잖아요. 친근하지만 격식도 갖출 수 있는 음식. 저희 집 메뉴는 함박 스테이크, 인도풍 치킨 카레, 새우 크림 카레, 리코타 치즈 샐러드 이렇게 있습니다. 덕분에 4가지 메뉴 모두 인기인데요. 먼저 푸짐한 두께가 인상적인 햄버거 스테이크. 3가지 고기를 섞어서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네, 저희 함박 스테이크는 패티를 팬에서 5분 정도 겉이 바삭하게 갈색이 나도록 구워준 다음에 오븐에서 5분 정도 더 구워서 마무리하고 소스를 붓고 가니쉬를 올린 다음에 손님께 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니쉬는 함박 스테이크 고기를 많이 섭취하시니까 거기에 더 어울리는 야채 종류를 구워서 같이 내고 있습니다. 재료는 수입 제품보다는 저희 가까운 곳에서 국산 야채를 사용해서 더 조화롭고 맛있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흔하지만 특별한 이유, 모든 소스를 직접 만들기 때문인데요. 닭육수로 카레를, 구운 소뼈로 데미그라스 소스를 만들어서 햄버거 스테이크에 올려줍니다. 맛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육즙도 풍부하면서 담백하고 그다음에 뭐 고기 잡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면서 굉장히 맛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채소가 눈길을 사로잡는 카레, 정성으로 끓여내는데요. 치킨 카레는 닭육수를 베이스로 해서 양파를 오래 볶아서 카라멜라이징 해준 다음에 10가지 가까운 향신료의 조합으로 카레를 끓인 후 닭다리살을 썰어 넣어서 카레를 완성하게 됩니다. 양파를 송송송송, 호박도 탁탁탁탁, 찌개찌글 보글보글. 거기에 채소를 볶듯이 구워서 올리는데요. 진하게 끓인 치킨 카레 본연의 맛은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도풍 치킨 카레는 살짝 매운맛, 좀 더 부드러운 카레를 먹고 싶다면 코코넛 밀크와 잔새우가 들어간 새우 크림 카레 추천합니다. 카레는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식욕을 돋구면서 깔끔하고 담백하고 음식들이 깔끔하고 맛이 있어서 잘 먹고 갑니다. 예, 저희 가게는 건강한 음식, 그리고 즐거운 음식, 그리고 재밌는 요리로 여러분들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함께 먹는 기쁨이 더 소중한 요즘. 맛있는 걸 더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퓨전 요리 어떠세요?